아직까지도 뭐 영끌 유도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패닉바잉 유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래량 감소했는데 이제 패닉바잉 다시 불붙나 막 이런 기사들도 뜨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났고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언론들이 어떻게 해서 특히 30대들이 많이 당했죠. 영끌 패닉바잉 하도록 만들었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이 다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한번 쭉 정리해서 봅시다. 작년 6월이죠. 5월에 금리 떨어지고 나서 6월부터 또 영끌 패닉바잉 얘기 엄청 많이 나왔죠. 규제에 절규한 30대 패닉바잉, 부동산 정책 정상화다, 규제 풀어라, 규제 풀어라, 패닉바잉 하니까 규제 풀면 패닉바잉이 더 나왔겠죠. 정책 실패다, 패닉바잉, 영끌 계속, 2030 패닉바잉, 30대 영끌 막차, 영끌 매수 다시 시작됐나, 6, 7, 8, 9, 10, 11, 12 작년 내내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패닉바잉 계속 됐냐? 맞아요? 거래량 전국 서울 6월에 패닉바잉 맞죠? 7월에는 8월에 이 수준인데 패닉바잉이에요? 패닉바잉 아닌데도 계속 패닉바잉 그 다음에 11, 12월 패닉바잉이 나타난 것도 있죠. 플러스 명의분산 등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다. 속았다는 거죠.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계속 패닉바잉이라고 해서 속인 거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라들 또 계속 치고 있었을까요? 작년에 얘기 나왔던 거 1월이에요. 코로나 전인데도 뭐라고 그래요? 풍선 효과 주고 공급 부족 때문이고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된다. 6월에도 유동성 장세 계속된다고 그랬죠. 12월에는 내년에도 계속 오른대요. 왜? 가파르게 오르는 전세값 그리고 유동성 장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유동성 뭐 이런 것들 들어왔죠. 계속 유동성 장세였냐? 금리가 계속 올랐죠. 8월 저점 찍고 그 뒤에 계속 올랐는데 계속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저금리예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죠. 코로나 때 금리 떨어져서 요걸로 영끌해라 유도해서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자 부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고정금리면 어떡해요? 고정금리도 있겠죠. 근데 변동금리가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고정금리는 30년 고정이에요. 그거는 고정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 고정금리도 금리 영향 받죠. 그리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국채금리 미국채 오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조금 주춤해졌지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국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도 주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니까 국채시장으로 조금 다시 흘러들어왔다가 국채가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부양책 채권 발행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채 가격 뚝, 국채금리 쭉.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도 맞아요. 시중 부동자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시중 부동자금이 뭐예요? 안 쓰는 돈이죠. 부동산이나 주식에 맨날 시중 부동자금 증가, 이거 부동산 시장 흘러들어오면 망한다, 안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가 다 지금 현금화하고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현금화 들어가기 시작했다, 부자들. 근데 이 시중 부동자금 때문에 부동산 오른다고 언론들이 헛소리 하고 있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현금화. 가계부채 이렇게 늘어나서 영끌하는 동안에 영끌하는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다 현금화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에 돈 쏠린다고 해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한 거죠.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투자하기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중 부동자금만 그래요? 통화승수 뚝 떨어졌죠. 화폐 유통속도 뚝 떨어졌죠. 이거 다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증거인데 통화량 증가 최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돈맥 경화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통화승수 15.62에서 14.51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2019년이랑 비교해서 그런데 15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다 빚 갚고 있느라고 바빠서. 빚 갚고 있는데 소비를 어떻게 해요? 통화 유통속도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돈이 안 돌아요. 돈맥 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유동성 장세냐. 다 들이대면 나오는데 저런 얘기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임대차 때문이야. 전세 상승은 임대차 때문이야 하면서 임대차법이 불러낸 전세난, 임대차법 일주일 전세값 더 뛰었다. 임대차법 일주일 만에 전세값이 더 뛸 수 있어요? 19년 만에 최악, 임대차법 3개월 만에 숙대밭. 자, 그러면은 규제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고, 그래서 임대차법은 폐지해야 되는 거고, 임대차법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임대차법 있는 동안은 진짜 이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아니라는 거 증명되고 있죠. 전세가격 지수 언제부터 튀어요? 6월부터 튀었죠. 임대차법 언제? 7월 31일이니까 임대차법 영향 받으려면 8월부터 튀어야 돼요. 근데 6월부터 튀었죠. 임대차법 때문이에요. 임대차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재계약이라도 해서 재계약자들은 안정되게 해준 거지. 6월부터 왜 뛰었어요? 5월에 0.5%까지 내렸잖아요. 기준금리. 그래서 금리가 최저점이었을 때가 6월부터 급격히 떨어지면서 6, 7, 8월까지 저점 찍고서 그때부터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임대차법이 띄운다고 해야지. 전국적인 담합시장을 만들었죠. 왜? 원래 여기서 이제 상승폭 줄어들어야 되는데 언론이 임대차법이 올린다. 임대인들이여 4년치 미리 받아야 한다. 전세가를 올려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해불도 모르는 인간들도 와가지고 임대차법 때문에 나 쫓겨나요. 그 여론 때문에 지금 임대인, 임차인 다 죽어나가고 있죠. 임차인은 전세가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고 임대인은 전세가 올라가는데 왜 죽어나요? 안 구해지잖아요. 매물 계속 쌓이잖아요. 8월에 허위 매물 단속 들어가서 9월에 다 끝난 뒤에 그 뒤에 전세 매물 봐봐요. 떨어지는 곳이 있나?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 그러니까 언론 말에 임대인, 임차인 다 죽어가고 있고 언론은 지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임대인들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전세가 올려받아가지고 임차인 죽어나가고 있고 전세가 계속 뜬다는 여론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영끌 수요들이 이런 말에 당해가지고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집 사야 되겠다. 이런 여론 만든 거예요. 쓰레기 같은 언론들 때문에. 작년에도 전세가도 오르는데 집값도 계속 오른다. 전세가 오르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버틸만 하죠. 그런데 이딴 신고가, 지역 안 가리고 신고가, 역대 최고가, 신고가 경신, 신고가 속출, 이건 뭐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거래 취소된 것 중에 신고가가 대부분이다. 자, 어떻게 해요? 한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호가 담합해서 다 같이 올리고 신고가 하나 띄워주고 대신에 수수료 많이 주고 언론에 홍보한다. 16억짜리가 23억으로 둔갑되는 마법이 벌어졌죠. 그런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자전거래 없다고 하는 인간들은 그거예요. 저걸로 돈 벌어 처먹으니까 끝까지 속여가지고 사람들 속이려고 한 명이라도 더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본인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니까 언론이 매번 신고가를 왜 띄워주겠어요? 처음에 이 신고가 찍었던 거는 자전거래였으면 취소해버리면 돼요. 그때까지는 취소해도 몰랐으니까. 실거래가 하나 사라지지도 않죠. 그냥 된 걸로 나와 있죠. 근데 걸리니까 어때요? 다 자전거래는 아니죠. 신고가 취소 중에서도 중복 거래도 있고 단순 거래 취소도 있겠지만 중복 거래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다 그것도 그냥 단순 취소다. 그렇게 보기에는 자랑하듯이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래는 옛날부터 계속 기사화 됐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고 있었을 뿐이죠. 지금도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냥 거래하려다 안 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니까. 가계대출 폭증하는 것도 다 뭐예요? 주택 영끌 주식 비투 때문이다. 영끌 비투 때문이다. 영끌 비투 가계대출 사상 천조 찍었다. 자, 지금도 도그나 카우나 다 영끌 비투하고 있다. 30대들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벼락거지 되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영끌 비투해라. 지금 가계대출 계속 올라가는 거 안 보이냐? 너만 지금 바보 되고 있다. 너만 뒤처지고 있다. 그래요? 특히 올해? 자, 투자자 예탁금 볼게요. 올해 들어서 요때 정점 찍고 꾸준히 우하향 중이죠. 거래대금 12조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거래대금 1월보다 42% 감소했대요. 즉 대출 받아서 비투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유동성이 줄고 있는데? 근데 무슨 영끌 비투예요? 유동성 지금 일단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아, 그럼 영끌했겠구나. 비투 안 하고 영끌한 거야. 영끌했어요. 영끌한 거래량이에요. 영끌해서 그랬으면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왜 이러고 있어요? 영끌 비투 하느라 가계대출 폭증하고 있는데. 뭐예요? 주식시장에도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역시 떨어지고 있죠. 그럼 저 많은 가계대출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생활자금 플러스 세금, 월세, 이자 이런 걸로 다 빌리고 있는 거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빚으로 빚을 맞고 있는 거예요. 3월에 대출 상환 유예 종료하기로 했는데 왜 연장했을까요? 빚이 이것 때문에 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서 너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 너만 바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기사들 나오고 있죠. 유동성 파티 끝물이다. 영끌 비트 광풍. 유동성 파티도 잘못된 파티였죠. 빚내서 하는 파티가 무슨 파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세계 3대 진미 이런 거 먹더라도 부자인 사람이 자기 돈에서 하는 것까진 괜찮다. 근데 막 그거 한번 먹겠다고 빚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옆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왜 자산시장은 빚내서 하는 것을 유동성 파티라고 하고 있냐? 빚인데. 지금 어때요? 끝물이죠. 대출은 막 이렇게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예탁금도 거래량도 급감했다. 거래대금도 급감했고 부동산도 급감했고 끝났어요. 이미 유동성 파티는. 근데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뿐이죠. 빠져나올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론 다 보이죠? 영끌 패닉바잉. 거래량을 보니 아니죠. 저금리 왜 8월 이후 계속 저금리라고 하느냐. 인상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 유도해서 빚으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었지만 통화승수, 화폐 유통속도는 다 떨어지고 있었고 부자들은 오히려 저금리인 상황에서 현금화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시중 부동자금이었다. 다음에 세 번째, 전세가가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이거 개소리였다. 금리 때문에 오른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에 DSR 규제 들어갔으니까 오를 여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직도 영끌 비투 빚내서 하고 있다. 요거 다 부동산 거래량이나 주식 거래 대금, 예탁금 이런 거 보면은
돈 빌려서 영끌 비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다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다. 진짜 끝물 중에 끝물까지 왔다. 끝물 이 상황이 아니라 재작년에 터져서 연착륙이 됐었어야 하는데 금리 인하되면서 언론들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환상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그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올릴 만한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공급 부족? 공급 엄청 나온다는데요. 4, 5년 뒤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4, 5년 뒤에 떨어질 게 뻔한데 지금 왜 사요? 사람들이 바보로 보여요? 한 3년만 벌다 빠지면 되잖아. 그 3년 뒤에 누가 사주냐고. 통계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통계를 보여주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는 언론들 때문에 영끌 수요들이 완전 당해버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끝물 오브 끝물이니까 지금 영끌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